네, 반갑습니다. 사문이 원조사 경제입니다. 우리 12강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일 텐데, 여기가 이제 한번 킬러로 나왔던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가 킬러가 아니었어. 여기 지금 기출 플러스에 작년 수능이 실려 있는데, 그 정도는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여기가 한 2, 3년 전에, 한 2년간 킬러로 나왔던 적이 있었고, 그게 왜 킬러였냐면은, 짧은 지문 안에 등장인물이 졸라 많아. 막 가불병정 무까지 있어. 그리고 막 내 소속 집단을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의 소속 집단을 얘기해. 어? 근데 제3자는 자기 소속 집단을 또 얘기 안 해.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등장인물도 존나 많은데 소속 집단도 존나 많고 그 소속 집단을 내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남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언급은 했지만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졸라 복잡한 문제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어려워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고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그런 식으로 나온다 하시면은 좀 등장인물별로 소속 집단과 그다음에 언급은 했지만 사실은 소속 집단이 아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 근데 이제 이 단원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지금 여기 별로 어렵지 않거든. 작년에 여기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왜 어렵냐? 여기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개념어들과 이게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처럼 개념 설명을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지만 그냥 살짝 언급을 좀 해드리면은 우선 접촉 방식에 따라서 이 사회 집단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뉘죠. 음. 근데 이제 요거를 1차, 2차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은 너네들이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은 우리 전 단원에서 배웠던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과 또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좀 줄여 쓰지 말고 1차 집단, 뭐 두 글자 정도 더 써줄 수 있잖아. 2차 집단. 이렇게 나뉜다. 그 다음에 또 뭘로 나뉘냐면은 결합 의지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거든. 어? 결합 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뉘는데, 근데 이제 내가 매년 한 번씩은 요런 질문을 듣는 것 같은데, 이제 뭐냐면은 1차 집단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가족이랑 또래 집단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집단의 대표적인 사례가 또 뭐가 있어? 뭐 학교,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뭐 시민단체.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결합 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나뉜다 그랬는데, 공동사회의 또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얘도 이제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익사회의 대표적인 사례도 뭐 학교, 그 다음에 뭐 회사, 그 다음에 뭐 시민단체,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항상 이거 물어봐. 선생님, 사실은 1차 집단과 공동사회는 같은 거 아닌가요? 2차 집단과 이익사회는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면은 사례가 많이 겹칠 수는 있어요. 사례가 많이 겹칠 수는 있는데 이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 그다음에 결합 의지에 따른 분류를 최초로 제시한 학자가 달라. 어, 이거를 정리한 학자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너네가 학교 이걸 보잖아. 만약에 학교가 나왔다. 응? 그럼 이 학교는 사실 1차 집단이 아니라 2차 집단이죠. 2차 집단이면서 이익사회인 거야. 2차 집단과 이익사회가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는 내 설명이나 교과서의 설명이나 너네 학교 선생님들의 설명이나 뭐 너네 인강 선생님들의 설명이 다 똑같을 거야. 근데
우리 소속감에 따른 분류를 또 나누죠. 소속감에 따른 분류. 소속감. 그래서 이제 여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음, 내 집단과 외 집단.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교과서의 설명인 거고 저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소속감에 따른 분류는 네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써놔. 자, 첫 번째가 내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 집단이고, 세 번째가 소속 집단이고, 네 번째가 준거 집단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이제 너네가 뭐 보는 뭐, 응? 뭐 불후의 명강 이런 교재들이나 아니면은 뭐 수능 특강이나 교과서에 내 집단, 외 집단, 준거 집단은 있지. 이게 없는 교과서는 없어요. 근데 소속 집단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교재는 없어요. 이게 이제 내가 좀 다른 건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냐. 잘 들어봐 봐. 자, 내 집단이 되려면 우선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내 집단은 없어. 우선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소속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냐면 소속감을 느껴야 돼. 음. 내가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외대생이란 말이죠. 외대생. 음. 그럼 이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제가 소속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4학년이고 우리 학교를 매우 만족하면서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이 외대는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야, 느끼지 않는 집단이야? 느끼는 집단이지. 그렇기 때문에 외대는 저한테 내 집단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 자, 외 집단은 이 바깥 외자잖아. 그래서 소속이 안 되어 있어야 돼. 응? 내가 그 집단 밖에 있다 해서 외 집단이거든. 소속이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속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느껴야 외 집단이 되는 거야. 응? 자, 예를 들면은 봐봐. 제가 오늘 서울대에 갔다 왔어요. 나는 서울대에 소속돼 있어? 아니죠. 그러면 서울대는 나의 외 집단이야? 몰라요. 왜냐면은 내가 서울대에 대해서 서울대는 우리 학교의 경쟁학교야. 어, 서울대, 나는 무슨 서울대야. 이런 감정을 느껴야 외집단이 되는 건데, 나는 실제로 서울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 그냥 서울대구나. 학교가 되게 크더라고. 그냥 뭐 그 정도 생각? 그럼 나는 이 서울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이 서울대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껴? 안 느끼죠. 적대감을 느껴? 안 느끼죠. 그래서 서울대는 저의 외집단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어? 외집단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집단에 대해서 이질감이나 적대감까지 느껴야 된다. 그래 이제 소속 집단은 뭐냐면은 소속은 되어 있어. 소속은 되어 있는데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거야. 어? 이런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무슨 사례가 있냐면은 제 친구 중에 그 단국대 도시계획부? 도시 부동산학과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단국대 부동산학과를 할게. 부동산학과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이 단국대는 소속이 돼 있는 집단이지. 근데 걔는 이 학교를 너무 싫어해. 다니기를 싫어해.
막 우리 과가 너무 싫대. 막 내가 왜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뭐 비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뭐 평생 살아먹을 자신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친구도 안 사겨.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나만 만나.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셋이 만나는데 학교에서 친구도 안 만들어. 수업도 뭐 듣는 둥 마는 둥 해. 그러면 그 친구한테 이 단국대학교는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야, 느끼지 않는 집단이야? 느끼지 않는 집단이지. 근데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집단이야? 소속은 되어 있어요. 응?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제 강남 대성을 다녔거든. 그래서 이제 강남 대성학원 삼수를 했는데 누가 재수 삼수를 하고 싶냐? 여기는 그냥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 거쳐가는 곳일 뿐이고 나는 별로 강남 대성학원에 소속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빨리 탈출하고 싶다. 빨리 탈출해서 대학 가서 나도 캠퍼스 라이프도 즐기고 CC도 하고 어? 그러고 싶었지. 내가 대성학원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에요. 응? 이런 경우는 내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국대나 강남대성학원은 그 친구랑 나한테 무슨 집단이냐 이거를 교과서에 있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속만 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해서 소속 집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할 일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뭐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준거 집단은 소속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 가끔 준거 집단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설이에요. 잘못된 개념이고 준거 집단은 실제로 소속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준거 집단은 소속이 되기를 희망하는 집단이에요. 응? 이제 우리 상민이 같은 경우는 그 연대 스포츠 행정? 스포츠 응용 산업을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데, 어? 그럼 상민이한테 준거 집단은 연세대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겠죠. 그죠? 응? 그런 게 이제 준거 집단이야. 근데 얘가 왜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면은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래요. 응? 예를 들어서 상민이가 실제로 연대 스포츠 기술 응용? 응용산업학과에 갔어. 그러면 상민이는 그 순간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면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겠지. 그지? 근데 상민이가 예를 들어서 연대를 못 가고 그 경희대도 비슷한 거 있지 않아? 무슨 과? 스포츠 의학? 거기를 갔다고 칠게. 근데 상민이는 별로 거기를 가고 싶지 않았어. 상민이는 연대가 무조건 연대 아니면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사회문화를 굉장히 못 봐가지고 이제 못 간 거야. 그러면 상민이는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죠. 준거 집단은 소속 집단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준거 집단이 소속이 되어 있는 집단이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냐를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아. 다만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는 경우 만족감을 느끼겠죠. 음.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다음에 심할 경우에는 일탈로 이어질 수가 있다. 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탈은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뭐 성폭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심한 일탈이 아니라 그냥 뭐 수업을 째거나 아니면은 뭐 등록금을 엄마한테 달라 해서 뭐 먹고 튄다거나 뭐 그런 일탈을 의미하는 거겠죠. 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심한 경우 일탈까지 나아갈 수 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공식 조직과 이공식 조직, 이공식 조직,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공식 조직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과업지향적인 조직이야. 이 조직 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일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너네들이 그냥 회사만 떠올리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도 공식 조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라고 하면은 그 환경단체에서 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명운동 같은 거를 하잖아. 그럼 그거는 그 시민단체 회원들의 일이야. 어. 그래서 시민단체 같은 것도 과업지향적인 조직으로 보는 거고, 노동조합도 공식 조직이에요. 그럼 노동조합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요. 파업을 한다든지, 태업을 한다든지, 뭐 가끔 시위도 하죠. 그건 그 사람들의 일인 거야. 그래서 일이라고 해서 꼭 회사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그런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지 공식 조직을 이해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 잠깐 넘어가고 자발적 결사체 할 건데,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오늘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지?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중요한 거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표현이랑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한다는 표현인데, 대표적인 거는 사내 동호회가 있죠.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배드민턴 동아리, 뭐 동호회, 이런 거 보시면은 삼성, 그럼 비공식 조직이구나. 그럼 뭐 아파트 조기 축구회 할까? 아파트 조기 축구회? 응. 그러면 아파트 조기 축구회는 그 아파트에 살면은 무조건 조기 축구회 해야 돼? 아니요. 아니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만약에 한 번 들어가면은 그 아파트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조기 축구 해야 돼?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고, 축구 동아리, 축구 동호회. 축구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쉽고요. 비공식 조직은 뭐냐면은 같은 공식 조직 내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그냥 내에서 만들어진 자발적 결사체라고 할게요. 얘는 같은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든 거야. 같은 공식 조직 내에서.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예요. 그러면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다.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얘는 자발적 결사체야.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예요. 근데 내가 요거를 등호로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자발적 결사체가 비공식 조직인 건 아니야. 어? 그래서 포함 관계를 가집니다. 자발적 결사체 안에 비공식 조직이라는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발적 결사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외워? 알아? 맞아요. 우리 자발적 교수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친목 집단이 있고, 두 번째가 이익 집단,
세 번째가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제 친목 집단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파트 조기 축구회나 뭐 보드게임 소모임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이익 집단은, 자, 직능 단체라고 혹시 들어봤어? 응,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지. 이게 뭐냐면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야. 예를 들면은 대한의사협회, 의협,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논란인 우리 결국에는 정몽규 씨가 4선에 성공한 축협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 집단이고, 그다음에 노동조합도 이익 집단이다. 그래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야. 그러면 의협은 의사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그런 단체죠. 그지? 노동조합은 그 회사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의 성격을 띠긴 하지. 아니, 시민단체 성격 안 띠죠. 그런 단체죠.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익 집단이다. 그다음에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시민단체인데, 뭐 예를 들면 환경단체, 뭐 여성단체 이런 것도 있죠. 여성단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단체에 해당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너네들이 머리가 너무 아파. 왜냐면 지금 몇 개가 등장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벌써 이제 14개나 등장했잖아. 왜 이렇게 14개나 생겼단 말이야. 응? 머리가 벌써 아프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14가지의 개념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서 포함 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 어디 빈 칸에다 그리세요. 음, 음. 네,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지만 한번 그려볼게. 자, 요 네모가 이제 사회 집단이랑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인데, 자, 모든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은, 혹시 아니? 아니에요. 어, 공동사회나 이익사회 둘 중에 하나야. 모든 시민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은 공동사회 아니면 이익사회 둘 중에 하나예요. 어, 이거가 아닌 거는 없어. 응. 근데 우리가 그동안 평가원에서 나온 공동사회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자. 자, 첫 번째 가족이 있고요. 두 번째 친족. 그다음에 문중. 그다음에 촌락 공동체. 그다음에 또래 집단. 이렇게 5개밖에 없습니다. 공동사회는 이렇게 5개밖에 안 나왔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가족이나 또래 집단인데, 이제 다들 다 이거 이해할 거야. 근데 요거를 이제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문중이 뭐야, 상민아? 가문이야, 가문. 나는요, 문화 유씨거든요. 그다음에 문화 유씨 가문에 그게 있어. 어? 이거는 공동사예요. 그다음에 어 이제 저기 어디야? 어 천안 어디에 가면은 그 문화 유씨 집성촌이 있어. 어 거기에 우리 집 산이 있어요.
우리 아빠 거야. 어? 우리 아빠 명의로 된 산이 있어. 그럼 그 산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할아버지 무덤, 그다음에 할아버지의 아버지 무덤, 그다음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무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우리 아빠 무덤 자리까지 아빠는 이미 정해놨더라고. 어? 나는 죽으면 여기에 묻어라 이러면서. 음. 그런 집성촌이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촌락 공동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자, 이익 사회는 또 둘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뭐랑 뭘 것 같아, 성민아? 공식 조직과. 맞아요. 이익 사회는 이건 수능 기준이야, 얘들아. 나중에 막 사회학과 가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익 사회는 공식 조직이랑 자발적 결사체밖에 없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수능에 나오는 이익사회는 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 둘 중에 하나로 나뉘는데 내가 이 벤 다이어그램을 겹치는 부분이 있게끔 만들었잖아. 그 이유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것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를 3가지를 배웠는데 자, 친목 집단은 공식 조직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그래서 친목 집단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음. 친목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에만 해당하는 거고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는 얘네는 둘 다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거야.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자, 비공식 조직이죠. 비공식 조직은 같은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들어진 자발적 결사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자발적 결사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안에 조그맣게 비공식 조직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조직에만 해당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학교나 회사 같은 것들은 공식 조직에만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명해 주잖아. 그럼 또 100%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게 있어. 선생님, 선생님, 비공식 조직은 같은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들어진 자발적 결사체인데 그럼 공식 조직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어? 공식 조직 안에 있는 거니까 공식 조직 안에 비공식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벤 다이어그램은 이 사회 집단의 특징 관계야, 특징. 특성을 의미하는 거야, 특성. 사람들 개개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의 특성을 가져요. 어? 특성을 의미하는 거지. 이 비공식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식 조직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 기준인 거지 특징의 기준인 것이 아니니까. 응?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누가 설명해도 다 똑같아. 응.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설명하는 거는 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명하는 거랑 그다음에 소속감에 따른 분류, 그다음에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 3가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이런 사례까지 들어주는 교재는 난 많이 못 봤어. 직능단체, 이익집단이에요. 노동조합도 이익집단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이제 수능 기본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좀 지우고. 그럼 이제 1번부터 풀어볼 건데, 성민이가 다 맞았더라고. 그지? 아니야? 아니, 기본 문제에서 틀렸어? 뭘 틀렸어? 4번이랑 7번. 봐봐. 4번은 벤 다이어그램을 내가 이제 설명해줬으니까 맞춰야 돼. 그 다음에 7번은, 그래요. 우리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보시면, 자, A는 2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소속감이나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비교적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집합체를 지칭한다. 자, 내가 아까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사회 집단이라는 게 있어. 조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되려면은 우리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2인 이상이어야 돼. 2인 이상. 응? 그 다음에 소속감이나 소속 의식이 있어야 돼. 응. 아, 우리는 같은 팀이다. 같은 반이다. 같은 학교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같은 버스에 탄 사람들은 사회 집단이 아닌 이유가 2인 이상이고 끝이에요. 막 우리는 같은 버스에 탄 사람들이야. 막 죽으면 다 같이 죽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스 탄 사람 있어? 없죠. 그다음에 같은 버스에 탄 사람들이랑 계속 만나? 뭐 우연히 계속 만날 수도 있겠지만 뭐 무슨 소속감은 확실히 없죠. 뭐 내적 친밀감 이런 거는 안 돼. 그런 건 안 돼요. 응? 이제 이런 것들을 사회 집단이나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A는 사회 집단이에요. 응?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모여있는 관중은 가라는 점에서 A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왜 A로 볼 수 없어? 지속적 상호작용. 맞아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죠. 응?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결성된 온라인 팬클럽은 자, 관중과 달리 나라는 점에서 A로 볼 수 있다. 자, 우리 팬클럽은 가상의 공간에서 함께 하잖아. 뭐 밴드나 아니면은 그 뭐야 네이버 카페 이런 데에서 막 댓글도 주고받고 그다음에 뭐 의견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죠. 응? 그래서 이제 나해도 뭐 여기 들어가면은 좋겠네요. 둘 다. 1번부터 보시면은 A는 자 우리 사회 집단은 전인격적인 관계. 우리 전인격적인 관계는 1차 집단인데 사회 집단은 1차 집단도 있고 2차 집단도 있기 때문에 1번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가해는 공식적 규범에 의해 통제 밑줄. 자, 공식적 규범에 의해 통제되는 거는 공식 조직이에요. 공식 조직. 응. 공식 조직이라는 점에서 A로 볼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공식 조직 자체가 우리 사회 집단의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2번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가해는 구성원 간에 지속적 상호작용이 없다. 이게 딱 정답이네요. 그래서 우리 1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4번 나에는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 요거는 관중도 마찬가지죠. 관중도 우리 아이돌을 같이 좋아하는 공통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둘 다라서 둘 다의 특징이라서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5번 다수의 구성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둘 다죠. 우리 팬클럽 멤버가 한 명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관중도 여러 명이겠죠. 둘 다 다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2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우리 가랑 나에 들어갈 질문을 보시면은 자, 우리 가에는 지금 가족에만 해당해야 돼. 가에는 가족에만 해당해야 되고 뭐에 해당하면 안 되냐면은 회사나 그다음에 노조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 나에는 회사랑 노조에는 해당하는데 뭐에 해당하면 안 돼? 가족에는 해당하면 안 돼. 자, 그럼 우리 기업부터 보시면은 자, 공동사회에 해당하는가? 이거 가족은 뭐라 그래? 예. 나머지는. 아니요. 그러니까 얘는 가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자, 니은 보시면은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는가? 요거는 셋 다 아니죠. 셋 다 아니죠. 자, 세 번째. 디귿 보시면은 구성원 간 과업 중심의 관계가 지배적인가? 요거 무슨 조직이야? 과업 중심.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씨, 공식. 공식 조직이잖아. 공식 조직. 그러면은 얘는 회사는 뭐라 그래? 네. 내라 그러죠? 그다음에 노조는 네. 노조도 맞죠. 근데 가족은 아니요. 아니오니까 얘는 나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우리가 찾으시면은 가에는 기역, 나에는 디귿 하셔서 답은 2번이 되겠고, 그러면 리을까지 볼게.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였는가? 이건 자발적 결사체인데 셋 다 자결. 노조는 자결이죠. 지금 회사랑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넘어갈게. 자, A를 찾으셔야 되는데 A는 개인이 지향하는 바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데, 남부럽지 않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이 유명 연예인들의 고급 주택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A는 이런 걸 설명하는 데 유용하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게 소속되고 싶다. 그런 집단을 우리가 무슨 집단이라 그래? 거죠. 그래서 A는 준거 집단인데, 작년 6평인가 9평에 정말 충격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충격적인 문제. 어?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9평인가 보네, 9평. 뭐가 나왔냐면은, 상류층이 나왔어. 그다음에 무슨 어떤 사람이 요리사인데, 이제 비싼 요리 식당인가 봐. 그래서 자기 식당에 이제 상류층밖에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류층이 많이 사는 동네로 뭐 이사를 갔다. 어? 무슨 상류층이 속한, 너 뭐 서울클럽이라고 아냐? 서울클럽 몰라? 그 서울클럽이 뭐 자산이 몇십억, 몇백억 이상의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걔는 뭐 신라 호텔에서만 이제 뭐 회담을 하고 뭐 그런 클럽이 있어요. 돼 있고, 기억은 그 요리사의 준거 집단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 애들이 이걸 엄청 많이 틀렸단 말이야. 어? 상류층은 그 요리사의 준거 집단일까 아닐까? 아니요. 왜 아니야? 집단이 아니요. 어떻게 알았어? 풀었어. 아 진짜? 나도 통했어. 상류층은 사회 집단이 아니에요. 요거 사회 집단이 아니야. 상류층은 왜 사회 집단이 아니야? 2인 이상인데 나는 상류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소속감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상류층을 정의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 어? 나는 상류층이야? 상대적인. 그지? 뭐 누군가가 볼 땐 내가 상류층일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가 볼 때는 나는 상류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굉장히 모호하고, 그다음에 뭐 외대생 아니면 뭐 강남 대성 학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지만 상류층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어. 상류층이라는 건 굉장히 애매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회집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연예인은 이제 연예인들이라는 뭐 특정 직업이잖아. 직업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A는 준거 집단이고요. 자, 1번. 준거 집단과 내 집단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 준거 집단은 계속 변하죠. 상민이 원래 고등학교 때는 서울대 가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연대 가고 싶다 그러잖아. 그래서 계속 변하고요. 3번. 구성원 간 친밀한 관계가 지배적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4번. 소속 집단과 일치하는 경우, 자, 역할 갈등의 밑줄 치세요. 역할 갈등. 역할 갈등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민이가 연대에 갔어. 그럼 상민이는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한 거지. 그래서 상민이가 연대에 가서 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럼 상민이는 개강총회에 가야 될지, 과외를 가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상황 충분히 발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역할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요. 뭐를 유발하지 않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지 않겠죠. 그래서 역할 갈등을 지우시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셔야 옳은 훈지가 됩니다. 자, 5번.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불일치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4번 볼게. 자, 4번은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안에 또 뭐가 있죠. 그래서 A랑 B랑 C가 있는데 지금 A, B, C를 보니까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차례. 그러면은 무조건 무언가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뭐야? 비공식. 비공식 조직이니까 얘가 비공식 조직이죠. 그러면 모든 비공식 조직은 뭐라 그랬어? 자발적 결사. 그래서 B가 자결이고 A가 공식 조직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야. 자, 1번 볼게. 공식 조직은 이익사회. 맞죠? 모든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은 이익사회면 공동사회니까. 근데 자발적 결사체도 이익사회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려드린 벤 다이어그램 충분히 이해한 학생들은 1번은 그냥 틀린 거지. 2번. 자, B는 자발적 결사체는 비공식 조직과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자, 우리 C는 비공식 조직이죠. 그죠? 근데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의 모든 특징을 다 가져가. 그래서 달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3번. 회사 내 동호회는, 사내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죠. 그래서 디귿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4번. 시민단체는 아까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였던 거 두 개 있었는데, 우리 여기에 들어갈 거 뭐였어, 상민아? 하나가 시민단체고. 이익. 그치, 이익집단이지. 그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시민단체는 니은으로 적절합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까지 볼게요. 자, 이익집단은 나왔네. 디귿이 아니라 니은이죠.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5번 설명하다가 끊겼는데 우리 5번 보시면은 지금 밑줄 치는 데만 밑줄 치세요. 흉폭하고 위협적인 그들의 존재는 우리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 내 연대와 상호 확신을 강화한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적대감을 느끼는 집단이 있으면은 내 집단의 연대 의식이 강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3번이죠. 응? 이런 문제는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외 집단에 대한 적대감은 내 집단 의식 강화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제 좌파와 우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뭐 월드컵 한일전을 한다? 이러면은 갑자기 다 똘똘 뭉쳐서 이제 우리나라 응원하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이라는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내 집단 의식이 강화되는 그런 사례였고요. 6번으로 넘어갈게. 자, 6번 보시면은 지금 A랑 B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A를 보시면은 구성원의 재량권 보장보다 자, 밑줄 치세요. 규약과 절차. 규약과 절차는 관료제에서 더 중시하고 그래서 A가 관료제, B가 탈관료제가 되면서 우리 가에는 당연히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들어오셔야겠는데 자, 1번 보시면 A는 탈관료제 아니에요. 2번 B는 탈관료제인데 탈관료제는 산업사회가 아니라 정보사회의 대표적 조직 유형이죠. 그래서 탈관료제는 정보사회 그 다음에 관료제가 이제 산업사회가 되겠고 관료제와 탈관료제 모두 정보사회, 아니, 뭐라는 거야. 공식 조직을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식 조직의 특징을 좀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 플러스 1번 문제에 4번 선지 보시면은 공식적 규약과 절차에 의해 구성원을 통제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공식 조직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공식 조직의 특징이니까 관료제랑 탈관료제는 둘 다
공식 조직을 운영하는 시스템이잖아. 당연히 두 개의 공통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료제는 산업사회에서 효율적인 공식 조직의 운영 시스템이었고, 탈관료제는 정보사회에서 더 효율적인 공식 조직 운영 시스템이라서 둘 다 효율성을 지향합니다. 둘 다 탈관료제는 뭔가 효율적일 것 같은데, 관료제는 뭔가 비효율적일 것 같고, 관료제는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탈관료제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탈관료제는 뭔가 비공식적인 규범이나 통제 뭐 이럴 것 같아.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 둘 다 공식 조직의 특징을 가져가고 둘 다 효율성을 지향합니다. 그다음에 4번 B는 탈관료제죠. 탈관료제는 목적 전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죠. 목적 전치 현상은 관료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탈관료제는 관료제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목적 전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답은 5번일 텐데, 5번 보시면은 성과보다 연공서열 동그라미. 연공서열은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짬밥이에요. 짬밥. 누가 짬이 더 많이 찼냐, 누가 더 오래 일했냐, 요건데, 오래 일할수록 돈을 많이 주는 거는 관료제죠. 가에는 탈관료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5번은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 6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네, 7번 보시면은 비공식 조직이나 자발적 결사체의 사례를 제시하라 그랬는데, 교사의 평가 먼저 봐야 돼. 갑이 제시한 사례 중 한 가지는 옳고 을은 두 개가 다 맞대. 그러면 당연히 갑을 먼저 봐야 돼, 을을 먼저 봐야 돼? 을을 먼저 봐야지. 그러면은 B랑 C는 자발적 결사체인데 둘 다 맞죠. 그러면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나머지 하나는 친족이죠. 그래서 A가 이제 친족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다시 갑으로 올라와서, 갑은 지금 친족을 비공식 조직이라 그랬는데, 친족은 비공식 조직이야? 아니, 친족은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공동사회죠. 공동사회. 그래서 갑은 지금 A를 잘못 말한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C를 맞게 설명을 했겠구나. 그러면 C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나온 것 중에 비공식 조직은 사내 동호회죠. C가 사내 동호회. 그러면은 B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익 집단이 되네요. A, B, C를 찾았고요. 1번은 틀렸죠. 2번 A는 공동사회고 나머지 두 개가 이익사회죠. 그래서 A는 B와 달리 공동사회에 해당한다라고 하셔야 돼. 자, 3번 B는 이익집단은 공식 조직이었어, 공식 조직이 아닌 자발적 결사체였어? 공식 조직이 아닌. 아니지. 이익집단은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였잖아. 네. 응? 공자. 네. 어? 사내 동호회는 얘는 비공식. 응? 그러면은 B는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맞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4번 B는 A씨와 달리 친밀한 대면 접촉, 밑줄 쳐봐. 친밀한 대면 접촉. 자, 우리 접촉 방식에 따른 구분은 뭐랑 뭐로 나뉘었었지? 1차, 2차지. 그럼 친밀한 대면 접촉은 1차죠. 근데 이 중에 1차 집단은 친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5번 C는 사내 동호회는 2차적 사회 기간이 아니라 2차적 사회 기간인데 B도 2차적 사회 기간이고 A만 1차적 사회 기간이죠.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8번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8번. 자, 기역, 니은, 디귿, 를 있는데, 자, 우리 그냥 기역 선지부터 볼게요. 자, 대학교 경제학과는 공식적 사회기간 맞죠? 디귿, 병원은 공식적 사회기간이 아니죠? 기역은 디귿과 달리 공식적 사회기간이다. 맞고요. 기역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니은 보시면은, 교내 탁구 동아리의 구성원은 모두 대학교 경제학과의 구성원은 아닙니다. 교내 탁구 동아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외대 탁구 동아리면은 한국외대의 구성원이겠지만 뭐 한국외대 경제학과의 구성원은 아니겠지. 뭐 그런 거야.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디귿. 니은은 탁구 동아리는 비공식 조직이죠. 자, 교내잖아, 교내. 그럼 학교에서 학교는 공식 조직이죠. 학교라는 공식 조직에서
탁구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동아리는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얘는 완벽한 비공식 조직의 사례가 맞고요. 리을, 노동조합은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이익 집단이었죠. 이익 집단. 그래서 리을은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리을과 달리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 답은 기역 디귿 2번이겠네요. 너무 쉽지? 자, 리을까지 볼게요. 자, 리을은 노동조합은 이익사회 맞는데 병원도 이익사회죠. 그래서 리을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한 3, 4번 끊고 우리 무사히 12강을 마쳤는데 우리 13강은 여러분들의 학습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게 제가 마이크를 풀충하고 오겠습니다. 차도 다 뺐고요. 핸드폰 배터리도 충전할게요. 그래서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13강 수능 실전 문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